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이라는 애가 이게 무슨 뭐 맛집 사장도 아니고 이제 네. 최악이다.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또 말하고 있어. 뭐 핵폐수는 얼마든지 먹어도 되고 우럭 까이거 그거 그건 뭐 한 마리쯤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뭐 평생 한 마리 먹으면 충분하지. 2마리를 먹겠어, 3마리를 먹겠어. 그거 먹어봐야 그냥 방사선 한번 쬐는 거랑 똑같다니까 이런 개소리를 시전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립외교원이 후쿠시마 핵폐수에 대한 토론회를 연 자리에서 나온 말인데요. 한국원자력학회장이라는 사람이 후쿠시마 앞바다의 우럭도 한 번 정도는 먹어도 괜찮다고 주장했습니다. 골 때린다. 아니 이 사람은 그냥 특별하게 네. 이 스트론튬 버블티를 하나 해가지고 그 건더기 넣어가지고 네. 버블티로 먹여야 될 것 같아요. 한 잔 정도는 드실 수 네.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다 무슨 한국 원자력학 회장을 하고 있고 이래? 그러니까 원자력 회장을 하는 거야. 아, 아니 18,000 가까이 올라와 있는 우럭을 먹었는데 그 0.1mm 시버트밖에 영향이 없다라는 건 이게 무슨 근거예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럭을 우리가 아니, 몇 그램을 먹었을 때 이게 몸속에 들어와서 몇 그램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있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계산을 해봤대. 어떤 식으로 계산을 그러니까. 해본 거예요? 아니 그럼 계산했으면 계산식을 꺼내놔 봐봐. 너 그거 우럭 그거 몇 킬로짜리인지 모르잖아. 그리고 그거 회 떴을 때 고기가 몇 점 나올지도 모르고. 네가 먹은 고기 한 점에 얼마만큼의 방사능이 있는지 네가 계산이 돼? 아니 2번 먹겠습니까? 3번 먹겠습니까? 아니 그 우럭만 먹어요 그러면? 다른 거는 생물이 방사능에 오염 안 돼? 아니 무슨 논리가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있나 진짜? 아니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이런 학회를 이거 뭐라고? 토론회? 토론. 이런 토론회를 하고 이게 홍보가 되고 이런 내용이 기사로 나간다는 게 난 너무 쪽팔리고 깝깝한 거야. 이거 4대강 할 때랑 똑같잖아요. 4대강 하기만 하면 뭐 가뭄 다 없어지고 농업용수 뭐 다 생기고 뭐 몇십조 무슨 몇십조 경제효과. 경제 효과에 그 천변주위에 있는 저기 마을들 다 잘 되고 자전거 관광을 통해 갖고 뭐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다는 등 개뿔. 물이 썩어서 지금 지나다니기들 못한대 지금. 그러면서 굳이 안전하면 왜 바다에 버리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한국원자력학회장 이 백원필 씨가 뭐라고 했냐면 일본 자국민한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다. 일본도 민주국가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한국원자력학회장. 이 사람이 일본도 민주국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야? 누가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민주국가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저씨. 그리고 그러니까 논리가 없어. 원래 이 찍들은 논리가 없어요. 얘는 이제 객원이니까 불러서 하는 놈이니까 아무 말 던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토론회에 대한 브리핑을 했던 우리 정부의 입장이 더 기가 막힙니다. 아니, 이 지금 요런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전쟁터로 내몰았던 그 왜 있잖아요. 친위대들 네. 나서가지고 온갖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연설회하고 자기는 일본 밑에 붙어서 사바사바하고 우리 국민들은 위험에 내몰고 그렇게 당신이 가진 영향력으로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 사지로 내몰아가지고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가 죽었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다른 전위대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정부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씨. 이 기사 좀 읽어봅시다. 네, 우리 정부는 또 뭐라고 했냐면 오염수 방류 결정을 돌리기에는 신의성실 원칙에 맞지 않는 태도다. 그러니까 이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왜? 오염수 방류를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네. 허용을 하고 이미 허용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약속을 해버린 거야. 지금 있는 상황에서 반대를 한다고 입장을 바꾸면 네. 신의 성실이래. 아니 얘들이 사기를 쳤잖아. 독극물을 풀면서 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깨끗한 물이야 라고 거짓말을 쳤잖아. 그럼 상대가 먼저 신의를 어겼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아 독약이야? 어휴 그래도 한번 우리가 먹는다고 했으니까 같이 먹어야지. 이게 신의 성실이라는 거야 지금? 그렇죠. 다시 7, 8년 전으로 돌아가서 논의를 꺼내기엔 무리다. 왜 알렉스 한의 좀 뭐지 타임머신을 써. 타임머신 한 달 앞으로도 가는데 뒤로 다시 왔잖아. 근데 진짜 당신들 천벌 받을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지 마요. 진짜 천년을 살아요, 만년을 살아요.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부귀 영화를 본다고. 와 진짜 이런 정말 하늘이 두렵지가 않지. 나는 이건 아니잖아요. 진짜. 이게 이 정부와 정치인들이 어느 순간에 방류를 이제 기정사실화해놓고 이거는 못 돌리는 일이고 네. 이걸 지금 이렇게 반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게 해롭다고 말하는 게 괴담이라는 쪽으로 프레임을 아예 바꿔서 우리 정부는 지금 있는 방류에 대해서 어떠한 부정적인 의견을 낼 마음이 없으며 이걸 선동하는 거는 야당이나 좌파가 하는 짓이라는 쪽으로 이념 논쟁으로 이걸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아유, 진짜 이게 돼? 근데 이게 맥힌다고 하면요. 네. 진짜 우리 국민들은 바본 겁니다. 이게 되면 개돼지 인증이지. 아니 개돼지지, 개돼지. 우리가 일본이랑 반도체 관련해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무역 전쟁 벌어져 갖고 그때부터 불매운동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자동차들, 일본 맥주들, 유니클로를 비롯한 일본 상표들 지금 전부 다 거의 내쫓다시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오고 있고 그게 다시 부활을 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냅두고 있다는 거야 어느 순간에. 그리고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돼. 일본 내에서도 이걸 하지 말자고 그러고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무슨 소리야? 이게 저기 한국 정부가 하는 얘기라는 누구의 게 말이야? 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전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만 사실은 가장 먼저 여기에 대한 피해를 주장해야 될 게 어민들인 거고 물론 그 다음에 지역으로 따지면 남해안과 부산 쪽에 있는 분들이 이걸 들고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해류의 흐름상 일단 동해안이 가장 먼저 오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남해안 쪽으로 이게 흘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시민들이 가장 먼저 이걸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고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부산 지역에서 10만 걸기 대회를 하고 있고 또 7월 8일 날 10,0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대형 집회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된다 그러면 가서 집회에 힘을 좀 보태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참여할 수 있기만 한다고 하면 이러한 움직임들이 확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먼저 들고 일어나서 이런 조직적인 활동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미 이러한 활동이 일어날 걸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촛불 집회를 비롯한 이러한 시민단체 집회에 대한 그 대대적인 일종의 억압 작업이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촛불 행동을 비롯해서 촛불 집회에 관련된 집회 시위법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전에 말씀드렸죠. 기동대 전국에 있는 그 경찰들 3분의 1을 빼다가 지금 6개 기동대 늘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 심지어 촛불 행동을 비롯한 진보 단체들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은행에서 은행 계좌를 지금 폐쇄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한은행으로 돌렸죠. 뭐 신한은행도 오래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지금 국힘이 이거 행사비가 갑자기 증가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민주노총 때리듯이 너 돈 이상하게 썼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무슨 압수수색하고 다 때려잡을 것 같아 보니까. 이 꼬라지가 그런 꼬라지인 거예요 지금.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 방송은 촛불 행동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네.
참여를 안 하고 있는 번외인 거고요. 촛불 행동안에 유튜브 방송을 벌였던 지역 지회, 지부회를 비롯해갖고, 제가 알기로 한 3, 40개 되는 그 단체와 지부장들이 전부 연결이 돼 있는데, 아마 이분들에 대한 일종의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또 압수수색? 탄압이 시작되겠죠. 횡령? 여기에 관한 게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될 조짐이에요. 그래서 행사비를 쓰고 집행을 한 거는 거기 계신 분들 대부분 자봉이거든요. 근데 저 행사비 명목을 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 들어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7월 달부터는 우리가 지금 광화문 집회를 비롯해갖고 그 장외 집회가 시작되는 곳곳마다 경찰이라든지 검찰의 압수수색, 탄압, 검문 검색 아니면 집회 방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쫄 사람들 아니잖아요. 네. 그래봤자 그거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얘들 몇 년이나 가겠어요. 얼마 못 갑니다. 일단 저는 그래서 7월 8일 날 부산에서 있는 이제 목표는 1만 걸기 대회인데요. 1만 이상은 훨씬 넘게 모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더 많은 분들이 모여주시고 민주당 어떤 지도부나 아니면 의원들도 부산에 많이 모여가지고 부산 지역에서부터 그쪽에 있는 어민들과 실제 바다와 가까이 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설득해 오면서 이거 일종의 서울까지 붐을 만들어서 이걸 전국적인 이슈로 띄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더 탐사에서 지금 이 IAEA 보고서 관련한 조작 문건을 띄웠고요. 이거 절대 못 덮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으로도. 해외 언론에서 이게 본격화되기 시작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본에서 방류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우리가 먼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대만, 중국이 같이 들고 일어나기만 한다고 치면 얘네들 절대 이대로 방류 못 합니다. 네. 그게 어느 시기 때 이루어져야 되냐? 7월 초에, 7월 초순에 이게 이미 일어나야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지네들은 외교부는 발 뺐죠, 박지는. 반대한다 그랬고. 이제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갖고 총선 나가야 될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거기에 연관돼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다 물어봐야 됩니다. 낙지게 이낙연을 비롯해 갖고 윤영찬이니 뭐니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고 뭐 지랄하고 있던 민주계 낙지들도요, 이 핵폐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앞으로 국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네들 앞으로 총선 나올 거면 핵폐수 문제 어떻게 대응할 건지 니네들 우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대답해봐라고 이거를 총선 이슈로 지금부터 밀어 올려야 돼요. 이거 하기 제일 좋은 데가 부산이거든요. 부산에서 18개 그 구 안에서 이 열풍을 통해서 9개구 이상만 저희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치면 아마 다음 총선에 윤석열은 170석을 바란다고 합니다만 윤석열의 희망을 100석 이상 깎아줄 수 있는 대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을 가장 공략하기 쉬운 요소가 이 핵폐수 관련된 국짐당의 태도 문제라는 거예요. 일본이랑 짜고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어민들한테 핵폐수를 먹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을 빨리 인식을 시키고 거기에 동의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동의하는 분들은 동의하는데 대부분의 그 이직들이기 때문에 그 경상도 그쪽 지역이 되게 힘들 거예요. 힘들기는. 왜냐면 이직들은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빨갱이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뭐 민주노총도 빨갱이니 하면서 막 지금 뭐 6.25 미중전쟁 그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 했더니 그것도 난리치. 결국에는 선거로 가면 갈수록 빨갱이밖에 얘기를 안 할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는 이게 진짜 나라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7월 8일까지 갈 수 있을까? 7월 8일 날 걸기대회는 부산역 광장에서 있거든요. 제가 시간 맞춰가지고 KTX 타고 내려가서 꼭 현장에서 생중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PD님하고 얘기된 건가요? 김 PD는 뭐랄까
깍두기가 체질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일정이 사이즈 있으시네요. 일정이 네. 있다는데. 그러면 사이즈 안 나오네. 내가 대신 축구를 보러 갈게. 네가 여길 가. 아무튼 네. 7월 8일 날 부산역 광장에서 송작가 TV 가족들하고 한번 부산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하고 깃발 들고 처음으로 송작가 TV의 깃발을 들고 현장에서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 부산역 광장에서 모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장에 나가면 송 작가님을 알아본 사람이 없다며. 아. 이번엔 아예 작정하고 나예요, 나 가요, 나 왔어요, 나를 알아봐요 이러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얼굴로 깃발을 큰 걸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 올 수도 제가 있어요. 메고 있을 겁니다. 아니, 핸드폰을 이렇게 방송하고 있으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벌써부터 홍보를 하시잖아요. 7월 8일이면 아직 남았는데. 제발 여러분 와서 아는 척 해주고 사진 좀 찍어달라고 이낙연 하세요. 환영했던 1000명보다는 많이 와야 된다. 그날 현장에서 제가 반팔 티셔츠도 한번 한 10,000원짜리 정도로 싸게 준비해갖고 판매를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도쿄전력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허술한 관리가 점점 확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다시 할 계획인데요. 핵물질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난 2021년에는 자격이 없는 발전소 직원이 다른 직원 출입증을 가져가서 중앙제어실에 들어가다가 발각된 일이 있는데 뭐를 갖고 들어갔다고? 원래 여기 이제 담당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들어갈 자격이 없는 직원이 그 출입증을 몰래 가져가서 개나 소나 들어갔네, 들어갔다가 저게. 네, 발각이 됐습니다. 뭐하러 가려고 그랬지?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하던 중에 중앙 제어실에 대한 테러 또는 침입 경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게 드러난 겁니다. 여기 연료 훔치러 갔을까? 왜 들어갔을까요? 여기가 뭐 원자로 관리, 핵연료 교체, 핵물질 보관 뭐 이런 거를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인가받은 담당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래서 아니, 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원래 영화에서 보면 막 이렇게 막 지문 인식도 하고 홍채 인식도 하고 막 그건 너무나 영화고. 복잡하잖아. 일본은 뭐 도장 찍고 근데 들어가고 여기는 그냥 딴 사람 얼굴 붙은 출입증만 갖고 가도 팩스 보내든가. 되는 모양이네. 팩스. 야,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도 걸려가지고 일본이 이거를 이게 되나? 도쿄전력 괜찮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진짜 지문 아니고 정말 도장 갖다 대는 거 아닐까? 어, 우리 여기 들어올 때도 사실 지문 저희 찍어야 네. 되거든요. 지문 대신 도장을 찍는 거 아닐까, 일본은? 일본 애들이 늘 그런 말 하잖아요. 민도라고. 민도. 지네들은 워낙 준법 정신이 강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보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준법 정신이 다 강해서 도쿄전력이 지난 2019년에도 후쿠시마 원전의 다핵종 제거 설비 흡착 필터 25개가 파손됐으나 민도가 높아서 이 사실을 25개가 숨겼고 중요해요. 25개면 알프스 설비 전량입니다. 알프스 25대인데 네. 25대의 필터가 다 고장 난 적이 있었다는 거지. 네, 근데 숨겼어. 민도가 숨겼어요. 높아서 아주 민도가 높기 때문에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2년 뒤 2021년에도 흡착 필터 24개가 또다시 파손이 돼가지고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필터가 파손이 수명이 2년짜리. 2년짜리인가 봐. 2년마다 이렇게. 그럼 올해도 이제 하겠네. 그럼 23년도에 지금 가서 점검하면 네, 또 필터 파손. 24개 내지 5개는 파손이 됐겠네.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그때마다 핵물질이 그냥 줄줄줄 샌다는 거잖아요. 이게 도쿄전력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일본이 하고 있는 짓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적격성 심사를 일본에서도 자체적으로 다시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괜찮다고. 우리나라 원안위의 적격 심사는 똑같은 거지. 늘 같은 회사가, 늘 같은 검사관이 나와가지고, 늘 똑같은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혹시라도 수치가 높이 나오면, 이건 무시해. 다시 하고. 아예 고친다잖아. 그러니까. 그걸 아예 내용을 버리고, 고쳐가지고. 내용 고친다. 아유, 잘해요. 하마터라면 이거 오버될 뻔 했잖아. 그러고 넘어가면서, 어떻게 오늘 저녁은 뭐 어떻게 꼼장어? 흑염선 해야지. 뭐 이러고 끝난다는 거 아니야. 아이고, 참, 진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가 왠지 모르게 일본의 원자로 관리, 이 허술한 관리 시스템을
배워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우리는 미국한테서 배웠다고 하는데 미국 원자로는 이렇게 관리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관리하는 방식은 일본 도쿄전력 관리 방식이랑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거야. 이거 언제부터 우리가 왠지 모델은 미국 거를 쓰고 있는데 관리 방식은 일본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긴 뭐 우리나라도 토애들이 많아서 그래. 아 그런가? 토애들이 많아. 그럼 토애들이 전부 다 경상도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앞으로 외놈들하고 같이 해먹을 사업으로 원자력 발전 사업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유치해가지고 그 많은 원전들을 영광원전 하나를 빼고 전부 다 동해안에다 쫙 깐 다음에 거기에서 지네 식구들끼리 대대손손 선후배들 가족들 끌어모아갖고 그걸 헤쳐먹고 있는 거네. 그래서 자기 식구도 다 죽이고 있는 거지. 그 사는 사람들. 아무튼 이 문제는 일본의 이번에 이제 문제 그 오염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에 관련된 관리 부실과 운영 상태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주변의 오염 상황들과 현재 우리 자연환경에 미치고 있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같이 들여다봐야 된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일본만 욕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하죠. 우리도 안에 알맹이 찾아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이 못지않은 그 허술함과 뭔가 비리가 있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본도 그게 뭐 국가 시설이라 그래갖고 또는 국가에 대한 안전 보장을 위해서 비밀 문건으로 다 묶어놨다는데 그건 우리나라도 똑같거든요. 그 원안이라든지 여기에서 하고 있는 조사 결과라든지 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공정성 같은 게 전혀 보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35년 넘게 쓴 거 40년 쓴 이거를 20년 더 쓰자 아무 대책 없이 이따위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게 원안이 아닙니까?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제 진정한 탈핵을 위한 준비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이번 기회에 얻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벌 받을 인간이 너무 많네. 자, 다 벌점 받겠지. 더 글로리 앤 무당처럼. 벌 받아야지. 받겠죠. 아 나는 걔들이 꼭 이승에서 벌을 받고 갔으면 좋겠어. 이승에서 가장 이승에서 받고 저승에서 또 받고. 네. 가장 아니, 아픈 벌을 받을 겁니다. 그럴 아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기가 지은 업에 복리이자 쳐가지고 업보를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